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경제,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1단원에 해당하고요. 네, 경제. 자, 이제 나라 경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국가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경제라고 하겠죠. 자,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미 예전에 배웠죠. 경제의 주체하면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 요즘 무역도 활발하게 하니까 외국까지 이렇게 경제 주체는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 경제는요, 한 나라의 경제입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잘 풀려야 되겠죠? 그쵸? 자, 한 국가의 경제 주체, 바로 가계기업 정부가, 국가 안의 경제 주체는 가계기업 정부고요. 외국은 국가 바깥에 있으니까요. 국가 내의 주체는 가계기업 정부가, 자, 우리 물건과 재화와 서비스를 또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경제활동이 한 국가 안에서 국민들이 이뤄낼 때 우리가 국민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계는 뭐 하는 곳이죠? 자, 여러분 각각의 가정이요. 가정은 주로 돈 쓰는 거 전문이에요. 돈 쓰는 거. 열심히 우리가 이제 뭐 직장에서 돈을 벌어 오셨으면 우리 식구들은 한 달 내내 열심히 돈을 쓰죠. 자, 소비의 주체다. 소비를 담당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은요. 기업이 바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곳이니까 생산의 주체다. 자, 이걸 팔아야 기업이 남는 게 있죠. 남는 걸 뭐라고 해요? 이윤. 기업은 원래 돈 벌려고 기업 차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정부는요, 둘 다 하죠. 자, 정부는요, 정부도 돈을 써요. 정부도 돈을 씁니다. 학교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돈을 쓰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요? 국민들의 세금, 그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나란 일을 하죠. 소비합니다. 근데 또 우리 정부도요, 뭔가를 만들어요. 자, 돈 벌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바로 도로나 아까 학교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둘 다 하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 소비의 주체, 생산의 주체, 정부는 둘 다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자, 가계는요, 그러면 소비를 하는데 뭘 소비를 하죠? 바로 우리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물건이 재화죠. 그 다음에 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콘서트장에 가서 실컷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가수의 공연을 보고, 자, 이런 건 서비스에 돈을 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소비의 주체. 자,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돈을 벌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벌죠? 자, 바로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 땅이 있으면 땅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계 소득이 되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했으면 기업에다가 우리가 이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해요. 기업은 이게 필요해요. 기업도 물건 만들려면요, 우리 노동자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건물 지을 땅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업도 돈이 없다면 뭐 대출도 받아오고 우리 자본이 필요하죠. 자, 기업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생산 요소. 이거 누가 주냐면 가계가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계가 열심히 생산 요소를 기업한테 줬어요. 노동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기업은 나중에 뭘 줄까요? 월급을 주겠죠? 임금. 자, 땅을 빌려줬어요. 그럼 나중에 세라도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땅에 대한 이득, 지대를 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업이 기업한테 이런 걸 제공했기 때문에 가계가 돈이 생기는 거죠.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득, 그 소득으로 쓰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남는 건 저축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계는 이렇게 살아간다. 자, 이번엔 반대로 기업은요, 열심히 만듭니다. 무엇을? 재화와 서비스를. 자, 그러면 누구 덕분에 만든 거예요? 또 알고 보면 가계 덕분에 만든 거죠. 가계의 사람들이 여기서 노동자로 일해주고 재화나 우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토지나 자본을 제공해 줬어요. 자, 그래서 돈을 벌었다면 고마워. 갚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자를 줄 일도 있을 거고 지대를 줄 일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계하고 기업 간에도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경제에서 뭐 가게만 있으면 안 되죠. 기업도 있어야 되고 정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이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부요. 자, 가게 기업한테 전부 다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을 바탕으로 나란 일을 해요. 자, 그것을 재정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공공재, 뭐 도로나 댐이나 뭐 항구,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살펴볼 건데 국민 경제, 가계, 기업, 정부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을까? 나쁠까? 자, 이런 걸 알려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걸 그 나라의 국민 경제를 알려주는 국민 경제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국내 총생산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국내 총생산 GDP라고도 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GDP가 높다, 국내 총생산이 높다 그러면 좀 생산도 잘 되고 경제가 괜찮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업률이 높다. 그럼 경제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 아, 실업률이 높은 건 별론데.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데이터만 봐도 경제가 괜찮구나. 별로구나. 이런 걸 좀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국내 총생산, 뭐 국민 소득, 국민들이 소득이 많다는 거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물가 상승, 물가가 보통 올라갈 때는요. 좀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오히려 실업률이 높으면 경제가 별로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지를 알려주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바로 GDP라고 하는 거 외워주세요. GDP. 자, 번역을 하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요. 그죠? 자, 우리 뭐 뉴스에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GDP가 뭐 세계 몇 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 세계에서 12에서 한 15위 사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세계 한 200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가 거의 한 10등, 15등 안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하죠.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많이 좋아진 건데요. 자, 그러면 GDP 국내 총생산, 자, 우리가 이 박스 안에 개념이 있죠. 자, 보통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GDP 국내 총생산은요.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보통 1년 단위야. 자,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외국인 노동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내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외국은 상관없어요. 국내만.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물건도 만들고 저 다양한 자,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1년 동안. 자, 그걸 싹 다 더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한 거. 이게 바로 GDP예요. GDP.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GDP가 만이다. 자, $10,000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자, 만들어낸 게 $10,000 어치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이건 국경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 한국 사람도 되고 외국 사람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동안 한 국가에서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도 됩니다. 자, 새롭게 만든. 자, 올해 새롭게 만든 것만 돼요. 중고품은 계산해 주지 않아요. 자, 중고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만든 것만 계산을 해요. 자, 그럼 최종 생산물, 우리 재화와 서비스를 싹 다 더해요. 싹 다 더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다 더해서 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떡볶이, 예를 들면 떡볶이 3,000원어치 사 먹었어요. 자, 그 3,000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3,000원치 사 먹었잖아요. 새롭게 떡볶이 만들어서 그걸 판매했잖아요. 자, 시장 가격으로 3,000원. 그것이 우리 GDP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엄마가 해준 떡볶이. 자, 이건 계산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 자, 분명히 시장 가치라고 그랬죠? 엄마가 해준 떡볶이는요. 네, 엄마한테 돈 들이지 않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떡볶이는 계산해도 엄마의 떡볶이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GDP에 들어가는 건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열심히 만든 모든 것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게 GDP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것은 뭘 알려주냐면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려주는 거예요. 경제 규모를 알려준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GDP가 1000이었어요. 1000. 그런데 미국은 5000이래요. 자, 똑같은 1년 동안 우리나라는 1000 만들 때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열심히 해서 1000을 만들어낼 동안 미국은 5000을 만들었다는 건 똑같은 기간인데 5배를 더 만들었죠. 아, 우리나라보다 5배의 경제 활동을 더 했구나. 경제 규모가 5배 더 크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죠. 똑같은 기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해서 1000 만들 때 얘를 5000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예를 들면 7000을 만들었다.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이 만들 거 아니야? 7000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보다 7배 경제 규모가 큰 거죠. 같은 기간 동안 우리보다 7배나 더 많은 거를 만들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데 좋은 데이터가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이건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GDP 국내 총생산.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경제활동 수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요즘에 조선족, 중국인 근로자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중국인 근로자가 뭐 식당에서 200만 원을 벌었다, 한 달에. 그쵸?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이네요. 자, 그럼 그 2,400만 원은 GDP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삼성맨이 있습니다. 삼성에 다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연봉이 3,000이래요. 자, 그러면 그 3,000도 들어가지요. 그쵸? GDP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요, 미국에서 연봉 10억을 받고 운동을 해요. 류현진 선수가. 자, 그럼 류현진 선수가 번 10억 계산하나요? 자, 류현진 선수가 번 돈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아니라 미국에서 번 돈이죠. 자, 그럼 국내에서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가 계산되고 뭐가 계산 안 되는지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난 게 중요하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게 궁금해요. 자, 이거를 국민수로 나누는 거예요. GDP를 국민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국민수로 나누면 그걸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건 또 뭘 알려주느냐면 국민 개개인의 평균 소득을 알려주는데요. 잘 보세요. 자, 제가 1반에 있고 2반에 가서 물어봤어요. 용돈 얼마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해봤더니 자, 1반은 용돈이 100만 원이에요. 자, 일반 애들은 자, 용돈을 얼마 버는가 봤더니 이제 전부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옆반에 갔더니 2반에 갔더니 50만 원을 버는 거야. 2반은 50만 원. 자, 그러면 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애들이 뭐 용돈이 100만 원, 2반은 50만 원, 일반 애들이 더 잘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 일반은 10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을 용돈을 받았던 거죠. 한 사람당 10만 원. 그런데 자, 우리 2반에 갔더니 인구가 그 2반에는 2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50만 원을 2명이서 그럼 한 사람당 25만이 용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GDP라는 건 바로 이 전체 개념이에요. 이 나라 전체에서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아까 1반의 용돈이 100만 원, 2반의 용돈 50만 원, 이 개념이에요. GDP는. 자, 그런데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오히려 100만 원이었던 왠지 일반이 잘 살 것 같았지만 인구가 훨씬 많았죠. 그쵸? 반 아이수가 많으니까 나누기 10을 하니까 10만 원. 근데 오히려 규모는 작았지만 인구가 적으니까 한 반에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25만 원이나 각자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수로 나눠보면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잘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비반 국민들이 더 잘 살지. 얘는 10만 원씩 갖고 있을 때 25만 원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남한만 5천만일 때 중국은 거의 15개 가깝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러니까 GDP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세계 1, 2예요. 미국이랑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GDP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엄청 커요. 근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수로 나눠버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 인구로 나누는 이유는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살고 있는지를 비교하기에 더 좋은 데이터가 1인당 국내 총생산.
아셨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GDP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근데 이 GDP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자, 뭐를 계산하지 못하냐? 이 GDP 국내 총생산의 아쉬운 점은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맨날 너네들 밥 해주는 거 지겨워. 나도 나가서 돈 벌 거야. 그래서 나가셔가지고요. 네. 자, 이제 그 가사 도우미로 이제 취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똑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십니다.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 100만 원을 벌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 100만 원은요, 계산이 됩니다. 월급을 받은 거죠. 그건 계산이 돼요, GDP에. 근데 똑같이 집에 와서 어머니께서 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 월급 주지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것은 계산되지 않아요. 자, 똑같은 행동을 했죠.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한 거나 우리 집에서 열심히 또 가사 일을 봐주신 거나 똑같은 일인데 그럼 나가서 남의 집에서 일한 거는 계산이 되고 집에서 일한 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집에서 일한 거 뭐 하찮고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그런 이 가정 일이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쵸?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어머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 우리가 단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거래만 포함한다. 가사노동, 주부의 가사노동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 착하게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갑니다. 자, 봉사활동을 돈 받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봉사활동을 이렇게 좋게 하는데 그것은 전혀 계산되지 않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지만 계산되지 않아요. 왜? 이건 정말 단순하게 이제 약간 돈 계산식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전혀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막 즐겨요. 여가를 즐깁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 복지적인 복지, 행복한 게 복지잖아요. 네, 이런 복지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 뭐 자전거 탔다고 행복하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런 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 뭐 삶의 질 파악이 좀 어려운데 여가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거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자, 병원에 실려갔어요. 자,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한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병원비로 낸 1,000만 원. 네, 병원에다가 1,000만 원 냈죠. 그 1,000만 원이 자, 우리 GDP에 계산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그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자, 그것도 1,000만 원 계산이 돼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수록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테니까 우리나라 GDP가 팍팍 올라가겠네요. 아, 그럼 교통사고 많이 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좀 이상하죠. 그렇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즘 공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공기청정기를 한 대를 샀어요, 진짜로.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요. 자, 그 공기가 그럼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겠네요. 자,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리니까 그 공기청정기 살 때마다 GDP가 팍팍 올라가겠네요. 물건이 팔렸으니까. 아, 그러면 공기가 들어올수록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좋은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뭔가가 조금 언밸런스한 게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 비용이 오히려 GDP 올라간다거나, 아까처럼 공기가 더러운데 그게 GDP 올라간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자,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GDP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은 GDP가 만이래. 중국은 GDP가 5만이래.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5배 크구나.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아, 한국이 중국보다 더 복지가 잘 돼 있대. 더 빈부격차가 별로 안 난대. 이런 건 모르죠. 그렇죠? 이런 걸 비교해주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빈부격차나 누가 더 뭐 잘 살고 못 살고 골고루 좀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정말 유용한 자료는 맞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를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로 경제가 좋아지면 성장하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요즘에 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금은 이런 시기가 아니라 약간 이런 시기 아니면 10만 명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동안은 좀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 너무 추격을 해왔잖아요. 거의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가던 걸 거의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조금 고통스러운 경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1,000이었어요.
근데 올해 GDP는 1,500이래요.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 열심히 일한 게 1,000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똑